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2월 25일 인사드립니다. 여의도의 대표적인 과포장된 인물,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문이죠. 자, 김종인은 왜 이준석과 손을 다시 잡았을까? 김종인은 그래도 그동안은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제1당 아니면 제2당의 비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죠. 그런데 사실 패배한 선거는 잘 드러내지 않고 몇 번 성공한 선거만 드러내면서 여의도의 짜르 이런 별칭을 얻었는데 상당히 과포장된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과거부터 몇 차례 실제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김종인이 이번에는 이준석, 본인을 멘토로 삼는 이준석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김종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서열이 바뀐 건데 그걸 김종인은 왜 받아들였을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특히 비례대표를 놓고 나중에 또 싸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저도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왜 김종인은 이준석에게 가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준석과 같이 손을 잡았던 이낙연을 내치라고 했을까? 이낙연이 나가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 이낙연도 민주당 출신이죠. 그리고 김종인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비대위 대표 이렇게 해서 문재인 때 맡았고, 이낙연은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그러면 결국 같은 편인데 왜 이낙연을 쳐내야지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 제가 일단 분석해 드리기로는 이낙연이 아마 껄끄러웠을 거다. 그 정치적 무게감이나 이런 것이 이낙연이 있으면은 본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껄끄러워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그 여의도 정가에 나도는 이야기, 그리고 저의 별도의 취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뭐냐? 자,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종인,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총선 직전에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합당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이 되고, 저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것인데, 김종인이 지금 다시 들어가서 이준석에게 들어가서 이준석 밑으로 가는 겁니다. 서열상 그렇죠.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그러면 또 두 사람이 충돌하면 또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는데 왜 이준석과 손을 잡고 들어가실까? 이 정가에 지금 충격적인 말이 하나 나돌고 있죠. 실현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준석 플러스 김종인, 이 개혁신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합류한다. 근데 단순히 선거연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통합을 한다. 왜? 통합을 해야지 이준석이든 김종인이든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극적으로 통합을 해서 반전을 시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거연대 정도가 아니고 통합, 후보 등록 직전에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통합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조짐을 보인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이 이낙연을 내쫓으면은 개혁신당에 합류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낙연과 같이 이낙연, 이준석, 김종인이 거기 들어가서 이낙연, 이준석이 김종인이 들어가서 그 세 사람이 있으면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합당하기가 어렵죠.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낙연이 거기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뛰쳐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여서 뛰쳐나왔는데 다시 그 합당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유권자들이 용납을 안 하겠죠. 그래서 김종인은 이낙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걸림돌인데 이제 걸림돌을 치웠으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낙연만 치우면은 김종인은 원래 민주당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절에 들어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문재인이 물러나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과도 다, 특히 친문들과 다 면이 있고, 뭐, 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은 충분히 갈 수 있고, 이준석도, 최근에 탈당을 해서, 얼마 전에 탈당을 해서, 뭐, 조응천, 이원욱, 지금도 뭐, 조응천은 이낙연 쪽에 갔지만은, 이원욱, 김종민이 이낙연 쪽에 갔죠. 지금 조응천, 이원욱, 또 뭐, 양향자, 금태섭, 이렇게 민주당 출신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 본류, 본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좌파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걸림돌이 이낙연이었고, 이낙연을 제거했으니 이 시나리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뭐,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5선 국회의원을 했죠. 문재인 때, 2016년 총선 때는 자기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셀프 2번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아서 5번째, 전국구 비례대표위원을 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본인이 또 그때 대선 전국에서 뭔가 뭐 꿍꿍이 속에 있었는지 이제 그만두고 위원직도 탈당을 했으니까, 민주당은 탈당을 했으니까는 이 비례대표 위원직이 몇 개월 만에 날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보수, 진보를 드나들면서 5선 비례대표만 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 왜 손을 잡으려 할까?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서로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이용 가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김종인, 이준석과 손잡는데 절묘한 타이밍이 됩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낙연이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해서 한쪽 세력이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최근의 공천파동, 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천 논란, 뭐 컷오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론조사, 뭐 유령 여론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시끄럽죠. 공천 때문에. 그래서 쏙쏙 탈당을 하고, 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지러운데, 이때 이 적절한 타이밍에 김종인, 이준석과 합당한다, 개혁신당과 합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반전 카드가 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당 안에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공천을 하고,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에 극에 달했을 때, 공천파동이 극에 달했을 때, 이준석, 김종인 세력과 합당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반전이 될 수가 있죠. 반전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은 문재인이 발탁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필할 수가 있고, 친문 유권자, 그리고 또 그 직전 총선에서, 바로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 참패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때도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이 과대포장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통합당을 이끌었고, 그리고 또 지난 그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이 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잡음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킨 끝에 총괄선대위원장을 잠시 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김종인과, 그래도 명색이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에도 몸담았고, 그리고 그 직전 선거에서 상대당 미래통합당의 이 선거를 이끌었고, 그리고 대선 때 이재명 본인과 맞섰던 이 윤석열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잠깐이나마 했고, 이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연 확장 이야기를 하고, 뭐 다양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명색이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두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부수 효과도 하나 있죠. 부수 효과가 뭐냐면은 이준석에게 또는 김종인에게, 아니면 둘 다에게, 이준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비례대표를 내어주면은 한 석이든 두 석이든 같이 합당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내어주면은 일단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종북 세력, 통진당의 후신격인 진보당에 뭐 비례대표 3석, 지역구 1석 내준다,
그리고 또 강훈병 계담 세력 이쪽에 또 세석 내석 내준다 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이준석 김종인에게 비례대표를 내주면은 좀 그런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종인, 이준석과 합당을 하는 게 상당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자기에게는 본인에게는 긍정적인 또 지지자들에게 또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이준석, 김종인은 얻는 것이 뭐냐? 비례대표죠. 비례대표. 특히 이준석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비례대표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례대표를 본인은 하고 싶겠지만 개혁신당 안에서 1번 아니면 1번의 여성이니까 뭐 그래도 남성이 1번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1번이란 건 관례적으로 그런 거고 어쨌든 이준석이 앞순위의 비례대표를 하기가 어려운 처지죠. 본인이 계속 지역구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도 이준석에게는 당신은 대구 가라. 나중에 대통령으로 크려면은 대통령감으로 크려면은 대구 가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은 대구 가서 지역구 출마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뭐 이미 좌파에 품에 안겼는데 자, 그 상황에서 이준석은 개혁신당 안에서는 비례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종인이 본인이 비례대표 앞순위 하려고 이준석과 충돌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대판 싸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가면은 이재명이 민주당 품에 다시 안기면은 이재명이 뭐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 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요소를 해야 되니까 비례대표 하라. 뭐 이렇게 야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이름값으로 들어가서 비례대표를 차지하는 물론 뭐 이준석만 주려고 할지 나중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김종인만 주려고 할지 아니면 이준석 김종인 둘 다 주려고 할지 또 둘 다 안 줄 수도 있죠. 처음에 이렇게 합당하는 과정에서 끌어들이고 나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저는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쪽 모두 이런 야합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은 지금의 공천파동이 상당히 큰 위기인데 이것을 반전 카드로 삼으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김종인의 개혁신당은 합당 카드를 쓸 수가 있고 이준석, 김종인은 어차피 독자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은 다가오고 이 개혁신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두 사람의 이준석과 김종인 비례대표 놓고 서로 충돌도 있으니 그냥 아예 거대 야당 이재명의 민주당 품에 들어가서 이번 총선을 치르면은 또 배치를 달 수가 있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가 되면은 이준석은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또 우리 앞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음에 썩 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낙연이 제거된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이 이재명과 결탁 야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